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의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제인 간담회에서 파산관제인 변호사님이 발표하신 개인 파산 재판 관제 실무에 관한 5가지 소고, 그러니까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제 케이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채권의 시부인.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일반 신청대리인이나 채무자들도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최근에 판례가 좀 튀어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부채증명서의 발급을 시효와 관련된 채무 승인으로 보는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향후 채권 시부인 과정에서 관제인도 문제가 되고, 채무자들은 이게 만약에 면책 불허가를 받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2가지 사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사건, 채무자 A라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발표 때는 뭐 대충 이런 제목만 봤지, 이거 이제 보면서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채무자 A, 2017년 1월 9일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파산 신청을 접수했죠. 약 2달 후인 3월 13일 파산 선고가 됐습니다. 파탄 원인은 채무자는 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지인이 부동산 분양업을 하면서 채무를 발생시킨 후 2009년 잠적하면서 파탄이 일었죠. 자기가 사업에 관련 거는 명의자가 다 뒤집어 쓰죠. 그 금액이 엄청납니다. 갑저축은행에 4억 원, 을저축은행에 5억 원, 9억이죠. 환가 대상은 채무자가 주문가구 납품업체인 B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그러니까 이 원래 그 도망간 사람과 사업과 관련돼서는 환가가 아니고, 채무자는 이제 사실상 근로자였죠. 다른 사람한테는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본인은 주문가구 납품업체인 가구회사의 B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퇴직금 2분의 1. 원래 퇴직금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2분의 1 압류금지 채권으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죠. 38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5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관제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환가 과정을 보겠습니다. 관제인이 B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자 채무자가 2017년 8월 29일자 보정서에 B회사에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채무자 A가 B회사에 입사할 때부터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구두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약간 좀 거짓말이죠. 2. 관제인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이건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15조 1항에 위반하여 무효인이 퇴직금을 지급할 것. 퇴직금은 대법원 판례상 후불적 임금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무슨 뭐 월급의 n분의 1로 지급했다든지, 그쵸? 뭐 1년에 13번을 줬다든지, 그쵸? 이건 다 무효입니다. 중간에 이제 정산하는 건 유효하죠. 정산해서 뭐 연도별로 아니면 중간 정산은 유효하지만, 뭐 월급에 포함돼서 지급되든지 퇴직금 없이 근무하기로 했다든지, 이거 다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그래서 관제인은 당연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관제인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무효인이 퇴직금을 지급해라. 내용 증명을 요구했어요. 왜냐면 채무자 A에 대한 A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관제인이 갖고 있거든요. B회사는 관제인의 내용 증명을 받고 채무자 A가 근무하는 동안 월급을 1년에, 이거, 그쵸. 저는 13번 주는, 13회 주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답변. 이것도 안 됩니다. 퇴직금의 성격은 후불적 임금입니다.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거나 월급 미리 주는 건 안 됩니다. 퇴직 전에. 이게 못 빠져나가죠,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좀 안 주려고 머리를 엄청 쓰는 겁니다. 이에 관제인이 채무자에게 B회사의 내용 증명이 사실인지 확인을 요구하자 A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함. 서로 이제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관제의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하였고 법원에서 소재기 허가를 받았죠. 그럼 소를 그 대표는 처벌되고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원에서는 당연히 퇴직금 지급 소송은 법원의 소재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6. 노동청에 진정한 사건으로 B회사의 대표자가 기소되자 관제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겠으니 합의를 제안함. 처벌 불원서 써주면 대표이사는
공소기각입니다. 그 다음에 검찰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이죠. 결국 이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니까 관제인은 퇴직금지 2분의 1은 채무자가, 2분의 1은 파산재단이 수령하는 내용 화해계약 체계로 판사, 법원의 허가를 받았고, 채무자에는 퇴직금 2분의 1을 수령하였고, 관제인도 2분의 1 수령하여 보관금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사 및 배당 절차, 2018년 8월 3일 신고기간 등 지정결정, 1채권자 갑저축은행의 신고기간 지정결정문 송달, 8월 13일에 송달받았고요. 2채권자 을저축은행의 신고기간 지정문 결정문 송달, 2018년 8월 10일. 채권 신고기간 내 갑저축은행, 을저축은행 모두 신고하지 아니하여 확인 결과 저축은행에서는 시효 도과된 채권으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파산 채권자 전부가 스스로 시효 도과로 채권 신고하지 아니하여 재단 채권 제한 나머지 전액 채무자에게 반환으로 종결했습니다. 저도 지금 얼마 전에 채무자가 이제 채권자가 예, 죄송합니다. 잠시 끊겼습니다. 구글, 광고 있죠? 이거, 구글. 유튜브 하면 광고 수입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달에 한 100불 정도, 한 100불? 60불 정도 나오는데, 이제 그게 쌓인 게 있어서, 구글 싱가포르인가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한 달에 100불씩 보내줍니다. 100불 단위로. 그게 이제, 외환 신고를 되는데 소액이니까 계약서를 제출해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전화 와서 그냥 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100불이면 한 12만원 정도 되죠. 그냥 소주 한 잔 값이죠. 예. 하여튼 요거는 이제 저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제 다음 달에 끝나는 사건인데 환가를 했습니다. 한 1000만원 정도 700인가 800을 환가를 했는데 계속 채권 신고를 안 해요. 개인 채권자도 한 명 있고 기관 채권자가 한 2명 있는데 아무리 독촉해도 보험회사였어요. 3개가. 보험 아마 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보험사에서 신고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취지가 자기네들은 시효가 완료됐다고 보고 신고해라 그래도 신고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채권 신고 기간을 무려 2번이나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도저히 안 돼서 판사님한테 이 사람이 이제 세금 체납이 한 600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내고 관제인 보수 받고 보수 한 100 몇만 원 받고 그 세금 내고 한 11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채무자를 돌려줘야 돼요. 채무자 돌려주고 마찬가지죠. 이 변호사님, 윤 변호사님도 파산 채권자 전부가 스스로 시효도가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재단 채권 제외한 나머지 전액 채무자에게 반환하고 종결했습니다. 저하고 똑같죠. 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사건에서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채무자가 이제 C가 있습니다. 2019년 6월 7일 신청 접수하고 8월 19일 날 선고하고 이제 2달 만에 선고했죠. 파탄 원인은 채무자가 운영하던 회사가 파탄에 이르면서 채무자도 파탄에 이르렀죠. 그래서 파산 채권자가 은행 등 13명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자의 누나 D를 환가 절차 마무리될 무렵 채권자 모금에 추가. 뭔가 냄새가 나죠. 누나를 통해서 받아가려고 하는 게 좀 약간 이상하죠. 환가 대상은 채무자 소유 토지 공유 지분이고요. 배당이소의 그 공탁금이고 부동산 경매 배당금이겠죠. 환가 과정 토지 공유 지분 임의 매각 배당이소 승소
부동산 경매 배당금 등 많습니다. 2억 8천만 원. 관제인 보수도 두둑하겠네요. 한 1,500만 원 주나요? 글쎄요.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송 같은 거를 오래 하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비용을 관제인 보수를 한 10% 줘도 괜찮을 텐데 시간도 한 2, 3년 걸리죠. 아무튼 약 2억 8천만 원의 한가가 완료될 무렵 채무자는 2020년 3월 20일자 보정서를 통해 4명의 채권자를 추가했습니다. 그중 채무자와 이름이 비슷한 채권자 D가 있었으며 그 채권은 1억 7,700입니다. 누나겠죠? 채권 조사 및 배당 절차. 관제인은 채권 조사기일에 채무자의 누나인 채권자 D가 신고한 1억 7,700만 원에 관해 채권의 소명 자료가 없고 시효도 도과되었다는 사유로 전액 부인했습니다. 채권자 D, 누나는 파산채권 조사 확정재판 신청하여 채권 신고한 1억 7,700만 원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D는 누나가 5월 19일부터 2005년 5월 16일 사이에 1억 7천만 원을 1억 7,700만 원을 C에게 대여했습니다. 17년 전이에요. 채무자 C로부터 누나 D와 거래한 거래 내용을 전부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2012년 7월 3일 채무자 C가 누나 D에게 1억 3천만 원이 이체했죠. 이 변제한 거죠. 자, 변제했으니까 이때부터 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기산되죠. 그럼 결국은 1억 3천원 갚고 한 4,700만 원은 못 받았으니까 요거는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다행히 4억 4,700만 원 누나가 받는 걸로 이제 화해 공고가 됐겠죠. 자, 그럼 현재 실무 처리 유형은 어떻게 되냐?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란 얘기예요. 시효는 부인 사유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룹 제1유형. 이제 근거,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위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이를 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고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인 사유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채권이 신고가 되면 뭐 10년 지났든 20년 지났든 승인한 거니까 나 그냥 채무 승인한 겁니다. 봐서 부인 사유를 고려하지 않는 사유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했던 것 같기도 한데 판례를 한번 봅시다. 2017 2656 판결. 채무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된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이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와 달리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시효이익 포기와 달리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한 행위를 채무자가 자신이 채무 또는 채권자의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피고에게 표시한 행위를 볼 수 있다면 설령 채무자가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했다고 하더라도 이 발급 의뢰 행위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해당되는 채무 승인에 해당한다. 그렇죠? 부채증명서는 지금 실무가 서초동에서는 이제 심부름센터 땡땡세라는 그런 업체를 씁니다. 주로는 아니고요. 이제 그런 업체가 잘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뭐 인감을 발급을 해줘야 돼요. 채권자당 한 명씩 인감 도장을 찍어서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발급 의뢰 행위가 채무 승인에 해당한다고 이제 대법원 판례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채무 중단 사유인 채무 승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혀 소멸시효는 고려하지 않는 유형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관제인이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기간 채권자와 개인 채권자를 구분하여 개인 채권자의 시효도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요한. 근거. 기간 채권자의 시효도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시효도가 된 채권은 채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쵸. 저도 경험했고 윤 변호사님도 지금 아까 그 케이스에서 나왔죠. 개인 채권자는 도가 여부가 문제되는 것만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채권 시부인 여부를 결정하는 그룹 이런 유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채권자가 기관인지 개인인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시효도가 여부를 동등하게 고려하는 경우.
그죠? 기관 채권자인지 개인 채권자에 관계없이 시효 도과를 확인하라. 이게 지금 새로운 판사님, 제가 이번에 오신 판사님 견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발표자 윤 변호사님 사견은 어떤가? 그쵸? 볼까요? 1그룹 채무 승인으로 보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 견해는 검토. 부채증명서가 발행된 경우 시효 중단의 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으나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는 것을 시효 포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대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면서 채권자 목록에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된 채권을 기재했다고 하여 그 시효 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이사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판례는 파산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을 보이므로 파산 신청서에 첨부한 채권자 목록에 채권을 기재했다고 하여 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시효가 도과된 채권을 파산 채권자 목록에 기재했다고 하여 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게 되면 이를 이용하여 시효 도과된 채권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게 되면 이 경우 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다른 파산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2그룹 의견에 관한 검토. 부채증명서가 발행된 경우 시효가 중단됨. 다만 기관인지 개인지에 따라 시효 중단 여부를 차별화해 볼 근거가 없으니 동의하기 어렵다. 결국 3그룹 의견에 관한 검토. 개인과 기관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 채권 시부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라고 판단돼. 이게 기존 법인 파산에서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개인 파산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엄밀하게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경우 이제 이 윤관제인은 이제 개인이든 법인 기관이든 구별하지 말고 엄격하게 하자. 10년 딱 지나면 뭐 날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소멸시효 중단사유라든가 시효이익 포기라든가 이런 거를 관제인이 심사를 해서 FM대로 하자 이런 겁니다. 다만 이 경우 채권조사 추지정형 이 대부분이죠. 파산자를 지정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즉 파산 선고 당시에는 시효 도과 전이었으나 파산 선고 후 환가 절차가 진행되면서 시간이 소요되어 파산 채권 신고 전에 시효가 완성되는 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다.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채권은 부채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시효가 중단되므로 주로 부채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개인 채권이 문제될 수 있죠. 파산 채권은 파산 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파산 절차의 참가는 시효 중단 사유인데 파산 절차의 참가는 파산 채권 신고를 의미하므로 선고 당시에는 시효가 남아있으나 그 후 채권 신고 기간 전에 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은 보호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파산 선고 당시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환가 절차가 진행되는 사정으로 채권 신고 기간 전에 시효가 도과되는 채권은 예외적으로 파산관제인이 시효를 포기하고 시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나아가 파산관제인이 파산 선고 전에는 시효 도과 전이었으나 환가 과정과 중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시인하여 시효익을 포기하는 것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권리의 포기인지 문제될 수 있으나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권리의 포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시효익을 포기하는 것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에 이제 윤관제인 첫 번째 주제가 소멸시효에 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 그렇죠? 개인 파산에서의 소멸시효, 그렇죠?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채권 시부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관제인은 개인 채권이든 기관 채권이든 구분하지 않고 FM대로 채권 시효 여부를 도과한 여부를 정확하게 따지고, 다만 기관 채권자들은 주로 이제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니까 그때 이름 시효 중단된 걸 봐서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채권 신고를 나중에 받을 때 이미 선고 전에는 시효가 완성이 안 됐는데 그 나중에 조사할 때 시효가 완성되면 억울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법에 규정된 대로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파산 선고되면 바로 채권 신고하는 게 아니라 법에는 그렇게 하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간이 걸리니까 채권 조사를 나중에 합니다. 그 사이에 개인 같은 경우는 채권 조사를 하는 와중에 신고 기간이 지나버려 시효가 소멸될 수 있죠. 그런 불합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관제인이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채권으로 놓자. 그리고 그런 시효이익 포기는 권리 포기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조차도 없다. 그런 견해가 이제 그런 견해를 최종적으로 취급하고 있고요. 뭐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일은 뭐 맞는 것 같네요. 일단 좀 더 논의를 해보겠지만 뭐 일단 소멸시효가 문제된 채권의 시부인에 대해서 그동안 특별한 문제점 없이 뭐 그냥 저도 이제 이름이 이렇게 한 건 같은데 그런 시효이익 포기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엄밀하게 이제 그 사이에 아마 시효가 지난 사건이 없을 때는 이런 걸 검토를 안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좀 명확하게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채권의 시부인에 대해서 앞으로 좀 엄격하게 하자. 다만 그 시효 기간이 채권 조사를 나중에 늦게 함으로써 그 도가든 채권자들은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만 시효이익을 포기를 인정하자. 관제인이. 그게 이제 최종 결론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